저는 독서 토론 논술 지도자로서 2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제가 제 일상을 담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업 준비하는 모습, 수업하는 모습, 또 저의 개인적인 일상 등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식과 정의 등을 가치로 삼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뽑았고 이번 계엄 선포도 지지했고 일련의 부당한 여러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채널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색깔을 최대한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고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1 학부모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학생이 수업 후에 집에 와서 선생님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다고 몇 번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의 생각이 주입이 될까 우려가 된대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견해를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조차 수업 보면 윤석열 이러는 시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은 솔직히 어려서 정치와 관련된 질문을 해도 즉답을 하기엔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저도 하진 않죠. 그러나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학생들이 웬만한 건 다 이해하고 자기들이 요즘 시국이나 우리나라 정치 등에 대해 질문을 해요. 뉴스든 주변에서든 부모님이든 말들이 많으니까 얘네도 궁금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말해주고 내 견해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니까 각자 더 공부해보고 내 이야기가 틀리면 언제든 반론을 제기하라 하고 결론을 내려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수업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알고 저를 아끼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책을 읽고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책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역사와 정치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학의 배경 자체가 역사와 정치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조차 말을 하지 말란 말인가요? 제가 이 학부모의 말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반박하고 싶어요. 물론 답장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좀 더 세세하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직은 어린 아이라 어른들의 생각이 주입될까 우려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부모들은 중1이 되는 자기 자식을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1이면 알만한 건 다 아는 나이고 얼마나 영악한데요. 왜 이럴 때만 어린아이 취급하는 걸까요? 이 학부모 말대로 얘가 어른들의 생각에 일방적으로 주입됐다면, 즉, 제 얘기를 듣고 얘가 주입이 됐다면 왜 불편을 느낍니까? 오히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이라든가 몰랐던 내용을 새로 알게 됐다면 놀라워해야지 불편할 것은 아니지 않잖나요? 얘는 제가 말할 때 투덜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사상이 주입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사상 체계와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되니 싫어서 불편하다는 것 아닌가요? 둘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나이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이것도 부모가 착각하는 겁니다. 중1이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곧 중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집에 와서 쌤이 이런저런 말을 해서 불편하다고 말할 때 이 기회에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서 알려주면 될 것 아닌가요? 이건 부모도 자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불편한 것이 곧 자기가 불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인 거죠. 셋째,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견해를 지양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저는 독서 토론 논술 지도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책을 읽고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책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역사와 정치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 애가 불편해하면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말을 하지 말란 말인가요? 왜 말로는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왜 자신들의 생각은 옳고 다른 생각을 지향해 달라는 것인가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도 위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만두고 학부모가 본사나 지부 등에 연락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소신을 접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니들과 다른 생각을 말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고 싫다면 나도 그런 학부모에게 아부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수업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손해를 좀 봤죠.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라 사랑하라고 무엇이 나라 사랑하는 일이냐고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전히 이런 사람들과 접점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서글픕니다. 요즘 연봉 60억을 버는 전한길 쌤이 야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나오셨잖아요. 사실 60억을 포기하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연봉에 제 목구멍이 달렸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리스크가 더 클지도 몰라요. 이건 농담이고요. 전한길 쌤에 비하면 저는 아주 미미한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학부모의 이런 연락을 받고 더 이상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왜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가만히 있고 사교육에서 다른 생각을 말하면 발작일까요? 상식선에서 저들의 생각이 옳다면 또 모르겠어요. 상식이 아닌 것을 옳다고 믿으면서 왜 남의 생각은 불편하고 지양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 다양한 사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인가요? 자신들이 윤석열 욕하는 것은 당연하고 애들은 윤석열 욕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애 망칠까봐 위험하다는 건가요? 막말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잡편향으로 아이들 세뇌를 다 시켜도 공교육이니까 그건 괜찮고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말하는 사교육은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무슨 논리란 말이에요? 어쨌든 학부모의 톡에 답을 해야 하니까 무얼 염려하는지는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도 할 말은 소신껏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몇 자 더 적어서 보냈습니다. 글쎄요, 제 답장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네 하면서 조만간 그만둔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쩌겠어요. 다양한 관점이 싫다면 지향하라고 저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만두면 됩니다. 저도 히덕거리며 윤석열 욕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학생과는 호흡 맞추면서 수업을 계속하기 싫습니다.